네, 안녕하세요. 크립토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김세영입니다. 자, 오늘은 스페셜 MC로 제 옆에 또 든든한 분이 계시는데요. 또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동현입니다. 끝인가요? 한 문장 더 해주시죠. 언디파인드 랩스 대표 조동현입니다. 네, 오늘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일단 9월에 금리나 기대감이 좀 어느 때보다 커지는 만큼 이 크립토 시장에 좀 들썩일지 좀 주목할 만한 시점이잖아요. 이 중요한 시기에 저희 크립토인사이트에 또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스토리 체인의 대표이신 이승윤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사실 저희가 크립토 인사이트에서 한번 스토리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좀 보셨나요? 볼 기회는 없었는데 네. 조 선생님과는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일단은 모르시는 또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조 대표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스토리 체인이 정확히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그 많은 분들께서 이제 레이어 1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솔라나 같은 것을 이제 떠오르는데 네. 이제 스토리는 조금 유니크합니다. 아무래도 지적 재산권을 라이센싱하고 네. 그다음에 그에 따른 로열티를 자동 분배할 수 있는 특이한 블록체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적성 있는 블록체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체인인지 들어봤으니까 이제 이승윤 대표님의 말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직접 나오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직접 서칭을 해봤거든요. 일단은 유학생이시고 실리콘밸리 활동을 거치셔서 연쇄 창업가로 알고 있는데 특히 북미에서 레딧이라는 플랫폼을 창업을 하셨는데 카카오 엔터에 또 매각을 하셨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창업가분들이 꿈을 이뤄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루트인데 레딧이라는 성과를 또 거두고 나서 다음 도전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스토리잖아요. 네네. 어떤 계기로 좀 다른 분야를 선택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다른 분야라고 꼭 생각하지 않고요. 항상 저는 기술과 콘텐츠 접점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레딧 같은 경우는 원천 IP를 어떻게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비용이 효율적이게 발굴해서 킬러 IP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연재하는 웹소설 플랫폼에서 좋은 IP를 발굴하면 이게 웹툰이 되고 드라마, 영화가 되고 그런 플랫폼을 북미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시도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좋은 기회를 갖게 됐고 이제 코로나 때 성장을 많이 더 하게 되면서 카카오엔터와 이렇게 협력할 수 있게 됐었고요. 그러고 나서 IP의 애플리케이션 하나만을 집중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IP의 좀 더 구조적인 문제들을 풀고 싶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IP 홀더들이 IP를 만들거나 IP를 이제 그 제작해서 이제 유통을 시킬 때 어떻게 펀딩을 받고 예. 어떻게 이것을 키울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큰데 우선 첫 번째는 IP 자산화, IP 토크나이제이션을 하면 이 유동성을 IP에 쉽게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팬에게 직접 그걸 피칭할 수 있고 팬에게 직접 돈을 끌어들일 수 있고 그게 항상 블록체인이 주는 그 유동성이 우선 매력적이었고 두 번째는 IP 홀더들이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IP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줄까? 그걸 어떻게 스케일링을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정말 이 라이센싱의 문제 그리고 또 이거 로얄티 분배, 수익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하면 훨씬 더 쉽게 스케일링을 할 수 있겠다. 네. 예를 들어 내가 정말 그 블랙핑크나 G드래곤인데 네. 좋은 음원이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이 제 음악을 갖고 리믹싱을 할 수 있거든요. 2차 창작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IP가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저의 IP를 다른 방식으로 즐길 수도 있고 재생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사실 일일이 1대1로 법적으로 그렇게 협상을 하고 네. 이제 계약을 하기 굉장히 복잡한데 내가 IP의 조건과 IP를 어떻게 수익 분배를 하고 어떻게 라이센스하고 그걸 심어서 프로그래밍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적으로 이게 라이센싱 되고 수익 분배가 되게 훨씬 더 스케일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의 기술에 되게 이제 매료가 돼서 이게 정말 IP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풀 수 있겠다. 하나의 앱이 아닌 좀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오게 됐습니다. 뭐 팬들도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거네요. 밴드도 투자를 할 수 있고 밴드도 재생산을 할 수 있고 어. 리믹싱도 할 수 있고. 네. 네네. 네,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 이제 없었던 이제 시도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사람들의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적재산권 이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지적재산권도 정말 요즘 RWA라는 네. 키워드가 되게 큰데 Real World Asset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토크나이제이션하는 거. 근데 현재 토크나이제이션을 하는 건 달러,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 국채, 주식 어떤 정도 이미 유동성 있는 자산인데 이 IP도 정말 80조 달러에 준하는 엔터테인먼트 프랜차이즈, 뭐 바이오메딕 바이오 IP, 특허 정말 다양한 자산인데 이 자산은 비유동적이고 유동성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토크나이제이션하면 이게 훨씬 더 유동적이게 되고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최근 되게 크게 화두되는 문제가 K-팝 디몬 헌터나 네. 오징어 게임 같은 IP들이 사실 정말 메가 IP고 몇 조 가치의 IP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몇십 조 가치의 IP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단순한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 머천다이징, 게임, 뭐 웹툰, 다양하게 OST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이 IP는 그냥 넷플릭스에 종속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창작자로서는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바로 라이센싱 피를 받고 업프런트 IP를 그냥 다 줍니다. 네. 그래서 황도혁 작가나 예를 들어 매기캉이나 아니면 이 IP 스튜디오에서는 업사이드를 많이 받지 못하고 그냥 거의 외주 노동자처럼 외주 계약으로 그냥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좋은 IP가 있고 예를 들어 이 웹소설 웹툰으로 만들어서 이 정도의 트랙션이 있는데 내가 영화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 제작비를 직접 팬에게 조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분을 토큰화 시켜서 네. 그런 자본 조달의 문제, 유동성의 문제 이런 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IP는 항상 기술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큰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I가 있으면서 무단으로 자기의 IP를 학습시키거든요. 예를 들어 지브리 스타일의 네네. 오픈 AI에서 모든 사람이 지브리 스타일의 약간 프로파일 픽처를 카톡 푸픽이나 인스타그램 푸픽으로 올렸는데 그 논란이 있긴 논란이 굉장히 네. 왜냐면 지브리 스튜디오는 전혀 그거에 대한 배당을 못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콘텐츠가 양질의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이 좋은 양질의 콘텐츠, 사람이 만든 콘텐츠가 그 학습의 재료로 트레이닝되는 건데 이들이 정당한 보상을 못 받고 네. 정당한 이제 대가를 못 받으면 우리가 말하는 공유주의 비극입니다. 콘텐츠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AI도 계속 트레이닝을 할 텐데 네. 트레이닝할 재료가 없어질 테니까 왜냐면 그 창작자가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이제 AI의 문제, 유동성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아까 말했던 토크나이제이션, RWA화, 네. 이 IP 토크나이제이션, IP 자산화.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각 IP의 라이센싱과 수익 분배에 대한 조건들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으로 스마트 컨트랙트화 시키는 것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어떤 네네.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스토리에서는 IP를 블록체인상에 등록하고 또 단순히 등록하는 걸 넘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로열티를 자동으로 분배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스토리가 어떤 구조로 좀 거쳐서 작동을 하는지 또 어떤 지금 이미 수십만 개 IP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좀 어떤 IP가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선은 아까 토크나이제이션 자산화에 있어서는 음원 IP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핑크의 작곡가의 음원을 인수해서 음원 권리를 인수하거나 뭐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 이런 음악들의 권리들을 부분 권리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음악들도 똑같이 국채나 번드처럼 코퍼레이트 번드처럼 7%, 8%, 10% 일들을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수익을 투자를 하면 부동산처럼 수익을 계속 매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토큰화 시켜서 스테이블콘으로 아리아라는 프로토콜 저희 생태계 앱에서 뿌려줍니다.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 최근에 그냥 엔터테인먼트 IP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실생활 데이터까지 토큰화이제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뭐 음성 데이터, 영상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AI 모델의 학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지금 토큰화이제이션 하고 있고요. 또 다르게는 아까 2차 창작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 에블로라는 패션 머천다이징 2차 창작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 크록스나 발망의 신발 디자인을 등록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자인을 누구나 AI로 색을 입힐 수가 있어요. 자기만의 스킨을 입힐 수 있고 자기만의 디자인을 입힐 수 있어서 네. 3D 프린터로 이 신발, 새로운 신발을 프린팅할 수 있어요. 아, 그대로 신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대로 신을 수도 있죠. 네, 이제 그리고 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더 나아가서 네. 조금 더 오픈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나 뭐 다른 팬들이 내 패션 디자인을 네. 2차 창작시켜서 새로운 아이템 만들면 7대3으로 분배를 해. 수익 쉐어를. 분배는 또 확실히 해주네요. 분배도 네. 해주고 그러면은 그 브랜드도 7을 가져가고 팬 디자이너도 3을 가져가고 그런 게 될 수 있고 아마 이제 좀 있으면 발표가 될 건데 네. 바이브 코딩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이제 누구나 게임 개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웹3에서 인기가 많은 IP 중에 퍼지 펭귄이라는 IP가 네. 있는데 아니면 뭐 헬로키티가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헬로키티나 퍼지 펭귄의 IP를 등록을 해요. 근데 사실 많은 IP 회사들이 게임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쵸. 예를 들어 주력 IP가 있고 게임을 만드는 건 되게 헤비한 액티비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 IP를 등록시켰다니까 내 IP를 갖고 게임을 자유자재로 만들어. 그 IP를 갖고 게임을 자유자재로 만들어서 수익을 만들면 매출을 일으키면 나에게 7을 줘. 네. 사면 너가 가져가. 그래서 이제 뭐 다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하는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될 텐데 네. 여러 가지 IP 하나를 가지고 이제 수십 개, 수백 개의 IP를 아주 창작자들이 쉽게 만들어서 이제 수익화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IP 홀더들은 내 게임 스튜디오까지 만들 능력이 없지만 정말 사람들의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새로운 게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말해서 창작자가 될 수 있다. 모든 걸 만들 수 있다. 저도 좀 해보고 싶네요. 네.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AI가 이제 주목받으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GPU에 이제 관심이 이제 데이터로 이동하고 있는 이제 맞습니다. 와중에 이제 스토리에서는 이제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기술과 또 서비스를 좀 개발하신 것 같아요. 포세이돈은 어떤 이제 서비스고 또 앞으로 AI 시장에 어떤 도전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스 신의 이름이네요. 근데 연관이 있나요? 결국에 데이터는 AI 시대의 물이다. 네. 물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에서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많은 예시들은 AI를 통해서 IP 하나하나를 레고 블록처럼 써서 누구나 창작자가 쉽게 될 수 있다. 네. 예를 들어 앞으로는 그냥 팬픽, 팬아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팬 게임, 팬 영화, 팬 드라마, 팬 애니의 시대가 열린다. 네. AI를 통해서 IP 레고라는 걸 통해서 그런 엔터에 집중한 IP 비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IP는 엄청 다양합니다. 그냥 엔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음성, 우리가 예를 들어 요리를 한다거나 네. 키보드를 치거나 이 모든 것도 영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게 정말 로봇이나 음성 모델에게는 정말 물 같은 존재예요. 이런 수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테슬라 옵티머스 팀에서 로봇을 트레이닝 시키고 싶어요. 전 세계 그 모든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다 크롤링해서 스크래핑해서 트레이닝을 시켜도 로봇이 컵 하나를 못 잡습니다. 네. 로봇이 컵을 잡으려면 1인칭 시점에 그 영상을 데이터들을 정말 수만 시간, 수백만 시간 모아야 돼요. 내가 컵을 이렇게 잡고 네. 이 책상에서 검은 책상, 흰색 책상, 초록색 책상, 뭐 이런 라이팅, 흑 배경 이런 게 수많은 게 있어야지 로봇이 쉽게 컵을 잡을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손가락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키보드만 타이핑하는 것들도 정말 여러 앵글에서 잡아야지 로봇이 이걸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게 크고, 그리고 이 데이터는 상당히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되게 문제가 네. 있어요. 이게 IP 문제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래는 스케일 AI라는 회사가 일일이 몇천 명, 몇만 명의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네. 찍어냅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앱을 만들어요. 오디오 앱일 수도 있고 영상 앱일 수도 있고 다양한 앱들을 가지고 네. 그럼 사용자들이 그냥 데이터를 올립니다. 음성을 올릴 수도 있고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터그레이션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영상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스코링을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포인트나 토큰을 줍니다. 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저희 소프트웨어를 가공을 시켜서 다른 쪽에서는 테슬라가 될 수도 있고 11랩스 같은 음성 데이터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오픈AI 같은 회사들이 돈을 주고 1시간에 $100, $150 주고 그걸 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포세이돈이라는 데이터 레이어인데 결국은 크립토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데이터를 클라우드 소싱하고 가공시켜서 AI 모델 회사에 라이센싱을 하는 앱. 특히 인터넷에서 크롤링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실생활 데이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앱이 이제 나왔는데 벌써 200만 개의 오디오 샘플을 모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대단하네요. 네. 이제 아무래도 스토리가 이제 큰 비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좀 관심 많았던 거는 네. A6NG가 이제 네. 어떻게 보면 3번 리드한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자. 그 첫 번째 프로젝트는 네. 사실 코인베이스. 그 A16이 이제 VC인 거죠? 네, A6NG는 미국에서 이제 최대 이제 네. 벤처 캐피탈이고 거기서 이제 투자를 이제 여러 번 리드를 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인베이스인데 네.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스토리라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여주셨는데 아무래도 재무전략 기업도 이제 출시하셨고 지금까지의 좀 성과를 투자 성과를 한번 좀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본 회사, 본 개발사라는 PIP 랩스가 이제 스토리 블록체인을 만드는 메인 개발사인데 안드레슨 호로위츠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립토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부터 우버부터 트위터부터 페이스북까지 투자한 미국 내 최대 벤처 캐피탈인데 네. 이렇게 여러 번, 3번 이상 연속으로 리딩한 크립토 회사는 코인베이스를 제외하고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해주셨고 총 2천억 이상의 투자를 했고요. 이제 이 회사가 2.2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3조 정도의 한국 하나로 가치가 매겨졌고 프라이빗 할 때 이제 지금 이제 거래가 되는 코인 같은 경우는 총 유통량 기준으로 거의 10에서 12조를 왔다 갔다 하는 코인이고요. 동시에 결국은 이번 장은 기관 투자자의 장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과 주식시장의 결합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이제 저희가 300 밀리언 그러니까 4, 5천억 정도 되는 네. 약 4, 5천억 정도 되는 그 재무전략 기업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1,000억 정도 현금이 수혈이 돼서 이제 저희 재단에 이걸 갖고 이제 바이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이 회사가 캐스크라는 그 브랜딩으로 돼 있는데 최근에 IP 스트래티지라는 이름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IP 스트래티지라는 네네. 브랜딩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주주총회가 열리고 이 거래가 완성이 되고 이제 티커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이 재무전략 기업에서 네. 통해서 주식시장에서도 뭔가 저희가 IP의 비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K-팝 데모넌스처럼 K-팝을 좀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K-컬처, 콘텐츠 자체가 좀 반응이 폭발적이잖아요. 이제 단순히 영화를 소비하는 걸 넘어서 팬들이 좀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이게 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은데 이런 흐름 속에서 좀 공정한 구조로 수익화를 이루는 데에서 이 스토리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대표님? 네.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OTT 플랫폼, 글로벌 플랫폼이 너무 강해요. 너무 힘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 같은 시장에서 현재 어쩌면 넷플릭스의 축복이자 비극인데 넷플릭스가 있으면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정말 글로벌리 영향력이 있게 됐는데 동시에 탤런트, 액터들의 몸값은 정말
하늘을 모르게 치솟고 있고요. 제작사에서 부담을 하려면 큰 자금이 필요한데 넷플릭스밖에 줄 사람이 없다 보니 바로 그거를 제작비를 받고 IP를 다 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제작사들의 지금 기업 가치가 약 50에서 80%다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걸 어떻게 하냐?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IP들을 예를 들어 국내 제작사들이 투자를 하고 동시에 스토리 같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자산화를 시켜서 직접 팬들에게 투자를 받고 수익을 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같은 IP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드라마뿐만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 머천다이징 너무 이게 몇 조짜리 IP가 될 수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뭐 5렙짜리 가니까 IP 자체가 이제 독립적으로 크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금 조달과 유동성을 통해서 크립토가 만나서 IP와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IP를 크라우드 펀딩하는 토큰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몇 개 선사할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또 동시에 이제 이런 IP들이 성공하고 나서 아까 말한 지브리 스튜디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2차 창작을 할 텐데 그냥 무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어차피 할 거다. 어차피 너희들이 2차 창작을 갖고 어차피 내 거를 갖고 놀 텐데 네. 그냥 양지에서 이거를 수익 분배 조건과 라이센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고 네. 프로그램화 시켜서 누구든지 내 걸 갖다 써라.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나한테 분배해달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과 인프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AI가 모든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는 시대잖아요. AI가 만들어낼 이 거대한 데이터 경제 그 안에서 IP가 갖게 될 새로운 가치나 역할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대표님의 철학과 비전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은 두 가지인데 아까 엔터의 IP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는 이 스토리의 블록체인이 실현이 되면 전 세계가 우리 세상이 거대한 IP 레고랜드가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모든 사람이 AI라는 연금술을 갖고 있고 IP 레고라는 재료를 갖고 있어서 어떤 IP든 합법적으로 양지에서 쓸 수 있고 이걸 가지고 AI로 재가공하고 재창작을 할 수 있으면 최고의 스타워즈 속편이나 오징어 게임 속편이나 최고의 뭐 리니지 다음 리니지 시리즈가 개인의 손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세상이 열릴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 AI가 다음 단계로 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모델 간의 차이는 점점 얕아지고 있어요. 네. 엔트로피크와 뭐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의 차이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그게 변화하려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쉽게 할 수 있냐. 이건 10,000명, 20,000명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크라우드 소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포세이돈을 통해서 저희가 아주 스케일을 빨리 하겠다. 크립토 인센티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스페셜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스토리체인의 이승윤 대표님과 함께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귀한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크립토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영상이 올라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10시 반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